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꿈 다시 보기 채널입니다. 오늘은 영화 쇼생크 탈출에서 주인공 앤디가 자신이 판 벽에 구멍을 통해 탈출하는 장면을 우리 내면의 드라마로 풀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어떤 꿈은 기승전결로 잘 짜여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전체 영화 중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장면 한두 개만 던져준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영화에서 앤디가 벽 속을 기어나가 다시 하수구를 기어가는 장면은 꿈으로 경험할 법하죠. 만일 아주 좁은 벽 속을 기어가서 다시 극심한 악취가 진동하는 하수구를 처절하게 기어가는 꿈을 꾸게 되면 끔찍한 악몽으로 기억될 수도 있겠으나 실은 그 이미지에서 많은 가능성을 읽어낼 수도 있습니다. 수감된 곳의 벽 속과 하수구 속을 필사적으로 기어가는 중이라고 할 때 꿈꾼이 자신이 그 행위를 하는 주체로 나올 수도 있죠. 아니면 여성의 꿈에서 남성이 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악취가 진동하는 좁다란 하수구를 빠져나온 앤디. 그는 빗속에 서서 죄수복을 벗어 던지고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립니다. 억압의 족쇄를 풀고 자유를 쟁취한 자의 당당한 모습인데요. 꿈이 이 장면까지 이어진다면 꿈에 대한 저항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용기 백배하게 될 수도 있죠. 그러나 하수구를 기어가는 장면에서 깨어난다면 절망스러운 기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막막하기도 할 테고요. 하수구가 끝나는 지점에 도달하게 될 거야 라는 희망을 가져보지만 그 끝에는 왠지 더 끔찍한 상황이 기다리고 있을 것도 같잖아요. 두려움은 부정적 예측으로 이어질 뿐이거든요. 영화에서도 잘 드러나는데 벽을 기어나간 앤디는 더 끔찍한 하수구와 맞닥뜨리게 되거든요. 만일 누군가 혹은 꿈꾼이 당사자가 벽을 기어가거나 하수구를 기어가는 꿈을 꾸었다고 하면 한 가지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벽 속이나 하수구 외에는 다른 길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뭐냐면 현재의 공간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오직 그 선택지뿐이라는 사실이죠. 또 그 공간을 벗어나고자 전부를 걸고 있다는 뜻입니다. 선생님의 경우에는 내적으로 기숙사나 학교 교실에 주로 머물러 온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그 공간을 떠날 필요도 느끼는 것 같은데 떠날 용의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벽 속이나 하수구 속을 기어가는 노력을 할 정도로 절실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성격이 그 안에 머물면 도저히 살 수 없을 상황이 돼야 나가요. 움직여요? 그래도 예전보다는 내 무의식이 뭘 하라고 했는지 전혀 이제 알아차리지 못했다면 이제는 조금씩 내가 상황에서 겪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이런 건가? 이렇게 조금씩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앤디한테는 감옥에 들어간 상황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 감옥에서도 더 최악의 경험을 하기도 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버티면서 불안해하면서 마치 내 실수로 인해서 내가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수렁에 빠진 건가? 이런 불안을 계속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수구를 기어나가고 어떤 노력을 해도 돌이킬 수 없다. 이렇게 그런 불안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불안 때문에 오히려 더 행동을 할 수 없게 만들면서 거기를 빠져나갈 그 힘을 빼버리거든요. 근데 스스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대다수의 우리들은 벽 속이나 하수구 속이 아닌 더 편한 길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벽 속이나 하수구 속을 마다한다면 현재의 공간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라는 조언을 듣더라도 달갑지 않은 진실에서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앤디 역시도 처음에는 수월하게 감옥을 벗어날 수 있다고 믿었죠. 자신이 들은 진실을 소장에게 이야기하는 시도도 했었고요. 그러나 앤디의 기대는 무참하게 짓밟혔습니다. 이후 자유를 되찾기 위해 자신이 어떤 리스크를 감당해야 하며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를 앤디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런 위험 부담도 감당하지 않겠다는 완고한 태도로 더 안전하고 더 쉬운 길을 바란다면 외부의 부당한 통제와 요구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삶을 지속할 뿐입니다. 종국에는 더 큰 낭패를 맛보게 될 테고요. 현재의 공간을 떠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선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벽 속과 하수구 속을 기어가는 방법 외에 다른 길은 모두 막혀 있다라고 한다면 그로써 내가 속한 환경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은 비정상적으로 폐쇄적이고 통제적이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꿈을 꾼다면 실제로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으나 보다 중요한 것은 내적 환경이라 하겠습니다. 내면 환경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에 있는 것이죠. 모든 역경을 딛고 하수구속을 기어서 나아감으로써 하수구속을 벗어나야 하는 과제가 있으니까요. 감옥은 사회와 구성원들의 안전을 위해 수인들의 재사회화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규칙과 규율은 엄격하고 강한 수능적 태도를 요구합니다. 개인의 고유한 특질과 미래의 가능성은 극단적으로 제한되죠. 죄수복은 옷의 한 형태입니다. 상징적 차원에서 풀자면 옷이란 세상을 대하는 외적 태도를 일컫는 페르소나를 뜻합니다. 죄수복을 입고 지낸다는 것은 순종과 순응을 극단적으로 살아내야 하는 환경에 있음을 의미하죠. 이는 자아가 특수한 환경에 놓여 살아간다기보다는 자아가 자신이 속한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시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아의 입장에서 개인을 향한 환경의 요구와 압박을 간단히 요약하면 순응하라는 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아는 그 명을 따르는 것이죠. 그 믿음을 고수한 결과 영화에 나오는 노인 브룩스의 처지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극심한 통제와 억압은 우리 안에서 직관적 힘과 상상력을 소멸시킵니다. 이때 극심한 통제와 억압의 중심에 자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벽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꿈이라면 깨어났을 때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하필 벽이었을까? 꿈속 벽은 어떤 의미로 풀어질 수 있을까? 왜 벽과 길을 연결시켰을까? 벽에 둘러싸여 살아간다면 그는 수인입니다. 자아는 벽을 안전한 보호초로서 숭상하지만 벽은 한 차원 차단과 금지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호기심과 모험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금지하는 것입니다. 두껍고 높은 벽 안에서 안전을 보장받으며 살아가고자 할 때 내 시선까지 갇혀버립니다. 시선이 제한되면 호기심과 스스로 사유하는 힘은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꿈속의 벽은 꿈꾸니로 하여금 자아를 둘러싼 벽이 있음을 인식하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벽의 실체에 다가서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역설하는 것입니다. 치열한 노력을 쏟아야 할 부분은 벽에 쓰인 주재료가 무엇인지 면밀하게 파악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만일 한 여성의 꿈에 벽속이나 하수구를 기어가는 남자가 등장했다고 한다면 질문을 던져야 할 적기를 만난 셈입니다. 그로써 꿈속 남성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꿈꾸니에게 제공되었기 때문이죠. 그는 상상력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길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꿈속 그의 존재는 자아에 대해서도 알려주는 바가 있습니다. 꿈꾸니는 오랫동안 상상력과 창조력을 삶으로 가져와 실행해보는 용기를 억압해왔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아는 행동하는 주체이나 외부 환경에 쉽사리 영향받고 곧잘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꿈에 앤디 듀프레인 같은 남성이 등장한다면 그로 하여금 그러한 선택과 결단을 실행하도록 내몬 전적인 책임이 자아가 반복해온 습성에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만일 꿈꾸니 자신이 꿈에서 벽속이나 하수구 속을 처절하게 기어가고 있다면 고통스럽긴 하지만 변화를 위한 진일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천재 조각가 미켈란젤로는 조각의 본질에 대해 돌 속에 숨어있는 형상을 해방시킨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앤디 역시 자신의 상상력을 미켈란젤로와 같은 수준에서 사용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대다수의 우리들은 벽 앞에 서면 고개를 떨구게 될 겁니다. 벽은 한 차원 억압의 상징물로 기능하는데 차단하고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앤디는 다른 시각으로 벽을 바라보았는데 벽에서 길의 가능성을 봤습니다. 세상으로 자신을 데려다 줄 통로가 될 수도 있음을 본 것이죠. 이는 우리 안의 직관적 힘이나 상상력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현실에서도 벽을 통해 길을 보는 사람들이 있듯이 우리 안에 그런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아는 억눌러대기 바쁘지만 우리 내면의 그 존재는 벽에서 길을 해방시키고자 처절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선생님 내면의 벽에 대해 감이 오나요? 제가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그런 교실 밖을 나갔을 때에 내가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불안정함, 불안함? 그걸 감당하는 것보다 교실 안에서의 힘듦을 감당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있어요. 내가 교실 밖을 나갔을 때에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런 어려움을 돌이킬 수 없는 어떤 깊은 수렁으로 느끼고 스스로 막 패닉에 빠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가려고 했던 방향을 생각한다거나 내 의지로서 여기 뭔가를 바꾸고 내가 걸어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나를 계속 이제 상기시키는 거예요. 이건 저희 엄마와 저의 관계에서도 좀 비슷한데 저희 엄마가 굉장히 겉으로는 되게 유한 어떤 제스처를 취하지만 굉장히 세세하게 저를 통제하려고 하거든요. 끊임없이. 그 관계에서도 저런 통제를 내가 그냥 수용하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더 많다라고 이제 스스로는 그동안은 딱 그렇게 계산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선택했었고 이제 그거를 안 하려고 하니까 이제 너무 깝깝하면서 동시에 내가 이걸 안 했을 때 잃게 되는 것들에 대한 어떤 두려움. 그런 게 지금 저한테는 벽인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와의 관계를 조금 재정립하면 다른 것도 되게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시초니까. 네, 그게 저의 삶의 여러 부분에서 이렇게 재현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연아 얘기도 좀 해볼까 하는데요. 김연아의 스케이팅 모습이 특별했던 이유는 평지 위에서나 가능할 법한 우아한 몸짓을 빙판 위에서 보여주었기 때문일 겁니다. 한없이 가벼운 깃털처럼 또 한 마리의 학이나 나비와 같은 움직임을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상상의 결과물로 바라보는데요. 왜냐하면 빙판 위에서는 가볍고 유연하고 우아한 모습을 상상하기 힘드니까요. 상상할 수 없다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선수들조차 빙판은 자신의 의지와 자유로운 움직임을 제한하는 공간으로 여깁니다. 이 전제가 대단히 강해 보이거든요. 그 전제가 강하게 자리할수록 더 긴장하고 더 비틀거리고 더 움츠러들기 마련이죠. 그 두려움과 불안은 보는 이에게도 전달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김연아의 경우 스케이트장이라는 환경을 긴장과 연결시키는 시각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얼음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그녀와 다른 선수들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김연아에게 있어서 얼음과 평지는 다르게 경험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상상력과 창조성이 위대한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벽 속에서 길을 끄집어내도록 자극하고 빙판 위에서도 최상의 아름다운 몸짓이 가능하도록 한단 말이죠. 상상력은 완전히 대극적인 두 속성을 극적으로 만나게 해주거든요. 앤디는 상상하는 힘을 뺏기지 않았고 끝끝내 지켜낸 인물입니다. 앤디는 쇼생크 감옥의 모든 수인들의 그림자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꿈에서 벽 속을 하수구 속을 기어가는 중이라면 한 차원 상상하는 힘을 되살려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앤디는 벽을 이루는 재료의 속성을 알아냈고 그 재료에 걸맞는 날카로운 망치를 구비했죠. 내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아를 둘러싼 벽의 특성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주 재료가 무엇인지 알면 그에 걸맞는 도구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저마다 벽의 재료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의 벽으로 다가가 살펴보니 그 벽의 주 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더 우월해야 돼. 내가 더 우위에 서야 돼. 또 다른 이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를 재료로 사용해 벽을 쌓아 올립니다. 이처럼 저마다 다양한 재료로 자신의 벽을 지어 놓습니다. 나는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어. 어차피 안 될 거야. 혹은 이번에도 실패할 거야. 낯선 곳은 다 위험해. 아무리 노력해도 이 상태를 벗어날 수 없어. 나의 자리는 저 밑바닥이야. 나는 무조건 사랑받아야 돼. 나는 가치 없어. 등과 같은 문장이 벽의 재료로 이용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벽에 사용된 주재료, 그 문장을 찾아내는 것이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벽을 이루는 주재료가 무엇인지 제대로 관찰하고 올바로 이해할 때 보다 효율적인 치유 작업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를 맞는 앤디, 하늘에서 내리는 성수처럼 느껴집니다. 이로써 앤디는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수인에서 자유인으로. 뭐냐면 모든 속박을 푸는 열쇠는 상상하는 힘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브룩스가 진짜 남일 같지 않아가지고 그냥 그 장면을 흘려보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하수구를 걷고 있을 때 저는 항상 그게 좀 헷갈렸거든요. 내가 지금 하수구를 걷고 있는 게 이게 그냥 과정인 건지 또 다른 감옥에 있으면서 합리화하는 건지 뭐 이런 거가 헷갈릴 때가 있었는데 아까 그 벽을 바라보는 그 시선 얘기하니까 내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 내가 지금 브룩스의 시선으로 이 하수구의 경험을 바라보고 있는지 앤디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저는 그걸 좀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른 장면으로 찾아오겠습니다.